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은 현재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계신데 영업사원이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듣고 또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직업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이어가지고. 그쵸. 연말엔 또 바쁘죠. 예,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연말에는 또 자동차들이 또 할인을 하는 시즌이 아닙니까? 아유, 이번에 별로 크게 안 해서 좀 섭섭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재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재고가 없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렇죠. 네, 또 반도체도 그렇고. 예, 슬픕니다. 저도.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키워드로만 갈 거예요, 앞으로. 너무 자세히 네, 소개하면 예. 또 알고 듣는 네. 게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키워드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이야기 속으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옛날에 그거요? 이게 뭔 의미냐면은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간단한 기사 한 줄을 봤는데 예. 이 기사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기사 알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어허. 예. 자,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ive it! 이 이야기는 저보다 한참 이 자동차 영업을 많이 하신 선배님이 겪었던 얘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퇴사를 하셔서 개인적인 장사를 하고 계세요. 네. 나이는 지금 50대 후반이시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고 또 편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분이 이 일을 그만두셨어도 그분 가게에 가서 놀기도 하는데, 돌비님이 저번 날에 저한테 주변에 한번 물어보면은 얘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정말로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이런 사연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교는 없으신데 조상님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구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친하게 지내는 무당이 한 명 있으시고, 이 무당하고는 조금 친해져가지고 장난으로 사자 무당 이렇게 부를 정도로 호칭을 어느 정도로 친한 무당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당직을 매장에서 서고 있는데 중년의 남성분이 매장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차를 보고 간략하게 상담실에 들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조카가 차를 살 거라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분이 차를 구매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카 차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그랜저 정도 되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 나이에 이걸 탄다고? 20대 중후반이? 네. 하지만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건 없기에 이 차 가격은 얼마고 차가 나오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립니다.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조카의 신분증하고 계약금 정도를 걸고 전액 할부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주시더래요. 근데 지금은 물론 꼼수를 피우면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옛날엔 있었어요. 120% 할부라고 자동차 금액 전부에다가 이제 취등록세에다가 조금 옛날에 차를 구매하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할부 취급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돈,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완전히 이 차를 진짜 10원 한 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20% 할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사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이도 아직은 많지 않고 하니까는 일단은 신용조회랑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분을 보내고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이분이 갖고 온 그 조카라는 분의 신용을 봤더니 신용등급도 너무 좋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되게 좋고 연체도 한 번도 없고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를 한 상태고, 차를 할부를 뽑는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전화로 사장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다만 근저당 설정만 좀 붙여가지고 차량을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우리 조카가 인생 첫 차인데
이런 근저당 설정 같은 건 좀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딜러님이 한번 그건 알아봐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딜러하고 자사 캐피탈 할부사 직원하고 신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조건이면 굳이 근저당 설정을 안 붙여도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 없이 진행하기로 해서 이 차량을 출고를 했대요. 출고를 시키고 한 달도 채 못 돼가지고 또 오시더래요.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다른 조카도 지금 차 한 대를 좀 해줘야겠다고 저번 날하고 똑같이 똑같은 차로 한 대만 더 합시다. 그래서 또 똑같이 그 조카분 것도 신용조회랑 했는데 이분도 너무 좋으시더래요. 상황도 네. 완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또 차가 한 대 나가고 이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대꼴로 계속 한 반년간 나간 거예요, 차가. 예.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이런 분을 키맨이라고 그래요, 키맨. 차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내 편에 서서 영업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처음에는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거의 매달 평균 2대니까 2대가 넘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어도 어찌됐건 이분 비율을 거스를 수 없기에 또 자기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분이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또 이렇게 말씀도 주셔갖고 나가서 둘이서 밥도 먹고 단란하게 술도 먹고 형님 동생하고 이 정도로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가 딱 오면 예 형님 하면은 오늘도 우리 조카 차 한 대 해줘야겠어 그러면은 예 오셔요 그러면 이미 필요 서류를 뭉태기로 갖고 딱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카라는 사람들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조카가 없으면 뗄 수 없는 서류들 뭐 옛날이니까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분증, 사본 그렇지. 이런 거 일체 통장 사본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차를 계속 내보내는데 하루는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넣고 저기 형님 근데 그 조카분들이 성씨도 다 다르고 나이도 약간 들쭉날쭉한데 조카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무슨 일 하셔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재치 있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보시더니 허허 하면서 그냥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 동생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할 텐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형님 아유 저야 영광이죠 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 집으로 향했대요.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분이 앞에서 선행을 하고 이분은 자기 차를 후행으로 따라가서 그분 집을 향하는데 시를 약간만 벗어나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사시더래요. 이야. 2층짜리 벽돌집인데 그 당시에 TV 보면은 재벌들 드라마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놓고 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분이 재력가시구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 사시더래요. 그 큰 집에서. 예. 혼자 살면서 마당에다가 숯도 펴주고 거기다가 스테이크도 굽고 뭐 소세지도 굽고 밥도 먹으면서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좀 차니까 앉아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나는 벽돌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려서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다. 내가 거기서 자라서 아무것도 없이 이 2주먹 하나로 지금 벽돌 공장을 내가 일구었고 꽤나 많은 부를 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번 이 돈을 나와 같은 환경,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는 지금 베풀고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난 봐왔고 얘네들이 커서 사회에 나오면 전액장학금 받고 대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술을 배우던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해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얘네는 딱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를 가든가 남자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해서 군대가 마치면 바로 일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얘가 자리를 잡으면 차를 한 대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내가 마냥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할부로 이렇게 차를 사면은 내가 그래도 할부금에서 상당 부분을 내가 지원을 해준다. 이 아이가 부담을 안 갖도록. 예. 내가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난 이 자동차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리고 이 보육원을 현재는 본인이
한마디로 뭐 인수 이런 건 아니지만 운영을 꾸려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옆에 방으로 데리고 가니까 트로피도 있고 뭐 상장도 있고 아이들 사진도 있고 쭉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 사연을 듣고 보니까는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조카들이 왜 믿고 서류를 주고 하는지 이해가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존경스러운 마음도 가슴 한편에서 이렇게 우러나더래요. 그래서 예. 정말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잘 몰라 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즐겁게 보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좀 부끄럽더래요. 그 순간은. 이분은 진짜 자기 조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사는데 나는 너무 내 이속만 챙기면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분이 계약을 하고 차가 나갈 때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썬팅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옛날에 GPS라고 다는 것도 좀 더 좋은 거 이런 걸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번씩 낮에 졸리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친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잠도 자고 커피도 먹고 가끔 그렇게 논대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날은 할 일이 없어갖고 무당집으로 갔대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예약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하도 친하니까 그냥 무당집 보통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 열고 그냥 들어가갖고 손님 없길래 저 왔어요 하고 들어누워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무당분이 이렇게 쏙 보더니 너 요즘 어디 좀 갔다 왔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맨날 일하지 제가 어딜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아닌데 너한테 지금 나선 안 될 냄새가 좀 난다. 이 냄새는 어디 가서 그냥 묻어오는 이런 냄새가 아닌데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 요즘 그냥 진짜로 차 팔고 저녁에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이런 거 말고는 어디 간 적 없다 그랬더니 너 혹시 어디서 객산 사람 장례식장 이런 데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클로엔 장례식장 근처도 간 적 없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아닌데 이런 냄새가 너한테 날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 한참을 막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내 말 잘 들어. 물가도 높은 곳도 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도 말고 손해볼 것 같으면 네 돈 손해보고 완전 너를 낮추고 살아. 너 사람이란 게 다 명운이 있어. 네 명운이 지금 흔들려. 이렇게 위험할 때 항상 몸 낮추고 살아. 지금 네 상황이 좀 이상해 보여.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장난식으로 받아쳤대요. 왜 또 굿할 때 됐어요? 이렇게 받아쳤더니 표정을 좀 무섭게 딱 근엄하게 지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밝히고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진심이야. 내 말 잘 들어. 조심해. 강하게 몇 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무당집에 나왔는데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또 차 팔고 뭐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업가분이 또 왔대요. 또 조카가 차를 산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계약을 놓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가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생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형님 뭐 언제든지 말씀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군데 들렸다가 갈 테니까 우리 공장으로 향할 건데 내가 서류 하나 줄 테니까 그 무슨 동 큰 빌딩 옆에 무슨 빌라 몇 호에 막 이건 넣어주고 옆에 무슨 군청으로 좀 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얘하고 우체통에 넣고 군청에 갔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고 그분 차 뒤를 따라서 그분 벽돌 공장으로 향했대요. 벽돌 공장으로 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그 무당이신 분한테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자기가 지금 굴러 떨어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내가 지금 너무 죽겠는데 119고 뭐고 지금 네가 빨리 좀 와주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이러다 잘못될 것 같다고 막 너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좀 와 빨리 좀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벽돌 공장 다 와가지고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크게 다쳤다고 제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혹시 말씀 나누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사업가분이 아유 그런 일 있으면 가보시라고 흔쾌히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차를 돌려갖고 무당집으로 그냥 쏘고 갔대요. 쏘고 가가지고 무당집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딱 방에 올라갔더니 앉아갖고 그냥 있더래요. 되게 멀쩡하게. 그래갖고 아니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이리 좀 앉으라고. 앉았더니 너 방금 도대체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 글들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갖고 아 도대체 뭔 소리냐고 말을 하라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화를 냈더니 내가 항상 매일 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는데 방금 네 명줄이 끊어졌다고 그거 아냐고 너 지금 너 방금 너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 아냐고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적인 얘기를 하자고 해갖고 그분한테 가는 길이었다.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그 사람 다음에 혹시 또 만날 때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좀 줘봐라. 나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거 너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네 몸에서 내가 전에 맡았다는 그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는데 사람 명이 끊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시 올 정도면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전화를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니야 다를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업가분이 또 전화가 또 왔대요. 한 대 또 그냥 넣는다고. 그래서 매장에 오시라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하고 무당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몇 시에 우리 매장에서 지금 만나기로 했다. 그랬더니 무당이 매장 앞에 주차장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그 무당이 매장에 들어와서 차 구경하는 손님인 척 옆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 네. 다른 때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이 상담을 이렇게 쭉 하고 오늘 사업 얘기를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예 하는데 그 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몸으로 밀어가지고 백밀러를 살짝 꺾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우지직 소리가 옛날 백밀러는 이렇게 뒤로 안 밀리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우지직 꺾이는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아유 사장님 이거 뭐예요 하고 달려가니까 무당이 아, 네,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 옆으로 민다는 게 이걸 밀어가지고 좀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이 생긴 거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거 일 처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양해를 한참 구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아유 참 동생 얼굴 보기 힘드네 하면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뭐 연락할 테니까 시간을 꼭 내줘 하고 나가시고 그분이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무당분한테 뭐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무당이 서가지고 팔다리를 덜덜덜덜덜덜덜 떨더래요. 덜덜덜덜 떨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저 사람 저거 사람 아니다고 저거 악귀도 아니고 저거 악마라고 저 악마인데 너 어쩌다 지금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윗옷을 딱 주먹으로 잡으면서 내 말 잘 들어 너 저 사람하고 그만 얽혀 너 죽어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일도 겪은 게 없거든요. 귀신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가위에 눌리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잘 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무당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집이나 이쪽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하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 집 쪽으로 갔대요. 낮에 가면은 본인 차를 그 사업가가 아니까 네. 안 걸리려고 늦은 시간에 그 사람 집 옆으로 가는데 집 불이고 뭐고 다 꺼져 있더래요. 다 꺼져 있고 앞에 차도 안 대져 있고 그러니까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바깥에 늦게까지 술 먹을 일도 많으니까 그 무당하신 분한테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크게 기운이 느껴지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네. 그냐고 하는데 이제 딱 벽돌 공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벽돌 공장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다시 군청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따라갔던 길을 더듬 해가지고 벽돌 공장 근처까지 이동을 하는데 벽돌 공장에 거의 다 올 때쯤 되니까는 무당이 옆에서 반경기를 일으키더래요. 팔딱팔딱 뛰더래요. 여기 보조석에서 돌아가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더 이상 가지 말자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 무당분이 사시는 집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향 꽂고 기도하고 한참을 이렇게 혼자서 뭘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오더니 하는 말이 너는 못 느끼겠지만 지금 저 공장에 저승사자가 몇 명 내려와 있고
지금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저기 몇 명 있는 줄 아냐고. 나 저런 곳은 처음 본다고. 저승도 지옥도 저렇게는 안 생겼다고. 와. 저 공장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막 무당이 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분이 운영하시는 저희가 벽돌 공장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벽돌 공장이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는 벽돌 공장이 아니야, 저긴 지옥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절대 얽히지 마, 몸 조심해, 제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정을 시키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이제 쭉 하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또 오죠. 그 사업가분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게, 얘기 좀 하게, 오늘은 꼭 동생 시간 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을 잠깐 했대요. 근데 안 따라갈 이유는 없더래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협을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가보자 한번. 그래서 집으로 따라갔대요. 그 집에 따라가가지고 또 저녁을 먹는데 그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께서 지금 내가 벽돌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복지 사업 쪽을 조금 외국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벽돌 공장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벽돌 공장을 가져갈 주인은 그 복지원 쪽에다가 항상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안 보는 것 같겠지만 동생이 내 얘기를 듣고 차에다가도 더 신경 써주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벽돌 공장을 동생한테 넘기고 가고 싶은데 동생도 한번 그 딜러 일을 접고 한번 사업가 쪽으로 전향해 볼 생각 없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본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운영하라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지금은 내가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들여오는 곳, 직원들, 뭐 납품처 내가 다 동생한테 물려주고 갈 테니까 동생은 그냥 지금처럼 성실히만 하고 복지원에다가 후원만 잘 계속 해주라. 난 그거면 된다. 공장도 내가 싼 가격에 동생한테 넘기고 가겠다 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다 챙겨서 이미 준비를 해놨더래요. 동생도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이 서류를 잘 보고 생각을 좀 깊게 해보되 시간이 좀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어 동생,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어서 나는 나가야 되니까 하면서 얘기를 줘가지고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와서 다음날 이 서류를 검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돌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경찰도 있었을 거고 의사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직업군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요. 영업사원들 똑같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한테 차를 샀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보다 이런 일은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빼꼼이더라고요.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 경매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서류를 싹 검토를 한번 해주시더니 속된 말로 왁구라고 그러죠. 왁구를 딱 내시더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매출도 상당히 괜찮아. 수익률도 좋고 이 조건이면은 뭐 부채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없고 괜찮은데 인수할 만한데 그러더래요. 네. 근데 제가 뭔 돈으로 이걸 인수를 합니까? 당장 공장을 살 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그래가지고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고민을 했대요. 한참 하다가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이건. 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살자. 예. 물론 무당이 나한테 했던 말도 있지만 그래 이런 기회가 언제 와. 또 이분 또 해외로 나간다는데 나도 한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준 돈 나도 편하게 한번 먹고 살아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형님께서 주신 자료는 검토 잘했고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형님. 돈이 없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일단 동생이 이 공장을 가져간다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공장에 있는 시설과 부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다음날부터 막 서류 뛸 거 띄고 은행 가서 알아보고 했더니 그쪽에서 제시한 거의 딱 그 정도 금액에 맞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더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좀 더 보태면.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이렇게 딱 시켜놨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분 기분이 들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도 이제 사장님이 되는구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네. 그렇게 있는데 매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래서 예 하고 받았더니 지금 미안한데 매장으로 좀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매장에 들어갔더니 보통 자동차 전시장이 있고 보통 전시장 건물 그 건물 안에 영업사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사무실에 할부사 과장님이 와 계신데요. 그래서 할부사 과장이 나를 왜? 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할부사 과장이 땡땡씨 미안한데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땡땡씨가 판매한 차량에 채권이 회수가 안 돼. 이거 혹시 땡땡씨 이거 뭐 일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리스트를 딱 보여주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채권이 회수가 안 돼, 다. 근데 이 채권 회수율이 땡땡씨 지금 너무 심해.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 사업가분을 통해서 나갔던 사람들 한 명 빼고 다 그 사람들이더래요. 다. 전부 다 할부금이 들어오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저는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그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이 원부를 떼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원부까지 떼서 갖고 왔는데 차를 구매하고 진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중고로 날렸더라고요, 차를. 전국 팔도 각지로 다 날렸더라고요, 차를. 예. 이걸 보는데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조카들이 진짜로 멋진 사회생활 하면서 타고 다녀야 될 차들이 소멸해서 얼마 안 돼갖고 근저당 설정 안 했으면 팔 수 있거든요. 네. 다 팔았고 할부금은 지금 안 내고 있고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뻥 쪄갖고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할부사 과장님이 땡땡씨 이거 일 커지니까 솔직히 말해. 작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대가 뭐냐, 작업대출. 작업대출 알아봐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아니다고. 정말 아니고 이런 고객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차가 나가고는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복지원 사업도 하시고 사업을 따로 크게 하시는 분이어갖고 이런 걸 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예. 사령 설명을 했더니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좀 더 지금 채권 추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알아두라고. 땡땡씨가 지금 한 말은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다만 나중에 말 바꾸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가가 처음에 차를 사가면서 했던 말하고 지금 이 할부사가 와가지고 벌어진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냐?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차여차했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사업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조카들 지금 차 잘 타고 다니는데 그 혹시 동생 어디 가서 사업한다는 얘기 했냐고 여기. 그랬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지금 동생 시세 많은 거 아니야? 동생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동생 나를 지금 1년 넘게 보면서 그렇게 나를 못 믿어?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사실은 할부사는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그 원부를 한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갖고 본인이 원부를 보면서 이게 중고 상사로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연락을 해봤대요. 그쪽 상사에다가.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나간 거 기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상사 직원분한테 나 여기 땡땡 자동차 누군데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한 고객이 차를 그쪽에 날렸다고 하는데 혹시 이 차량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신차를 갖다 중고로 팔았으니까 이런 건 정말 흔치가 않으니까. 네. 혹시 그분 그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업가분 인상착의를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느낌이 참 쎄하더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사업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가한테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안 따지기로 했대요. 네. 안 따지고 공장을 본인이 그냥 인수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자동차업은 자기는 끝낼 생각이었고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뭐랬든 상관없어.
정확하게 난 서류 확인해가지고 이 공장을 정상인 상태로 내가 갖고 와서 대출을 받아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난 회사 운영을 하면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할부사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부사에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갔더니 설명을 해주더래요. 사건이 커졌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지금 할부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전화가 안 돼서 집으로도 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하다 안 되면은 따로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 넘기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 할부사에서 직접 움직여 본 거예요. 워낙 이게 크니까 인원수가 네. 많으니까 한 명한테 나간 인원수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로 들어왔던 직장을 가봐도 그런 사람이 다닌 적이 없고 그 사람 주소지를 가봐도 그 사람이 거기에 산 흔적도 없고 이게 네. 뭔 귀신한테 서류 받아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사에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사건 착수를 좀 해달라. 이거는 작업대출 사기건인 것 같다. 네. 사건 접수를 해놨으니 땡땡씨도 조만간에 전화가 올 거니까 가가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라.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이 터져버리죠. 그럼요. 나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다음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저녁에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계속 그냥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네. 그렇게 허무하게 3, 4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대요. 한번 조사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경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대요. 네. 다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이게 여신거래법에 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굳이 파고들진 않겠다. 일단은 이 말이 맞으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여신거래법 빼고는 네. 이 작업대출 사건에 연루된 건 없지 않냐.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고 자기는 다시 얘기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경찰에 이 지방도시는 다 아는 후배나 형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갖고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고 뭐 네가 얘기 좀 해주고 알아봐 줘라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 아는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그 사건 되게 이상하다고. 오. 찾을 수가 없대요.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네가 말한 그 사업가라는 분 CCTV가 있거든요. 매장에 가면. 네. CCTV 사진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봐도 그 벽돌 공장 원래 소유주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걸로 보여진다. 지금 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주민번호상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사라져 있고 이 공장 소유주라고 네가 말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람은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 일이냐 하고 저녁에 혼자 그 집을 아니까 집을 이렇게 쓱 가봤대요. 집을 쓱 가봤더니 집이 뭐 이렇게 물건 막 급하게 싸가지고 도망가면은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고 예. 딱 누가 봐도 그냥 토꼈더래요. 그래서 와, 나 이거 하마터면은 진짜 X 될 뻔했네. 그렇지. 아니 근다고 해도 참 이 사건이 기묘하다. 그럼 이 사람은 뭐길래 그 소를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고 왔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벽돌 공장 있잖아요. 벽돌 공장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보긴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갖고 벽돌 공장을 가서 벽돌 공장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안에 들어갖고 혹시 서류 뭐 있나 좀 보려고 예. 무당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이 공장이 지옥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하고 그냥 서류 딱 내려놓고 그냥 뚜닥뚜닥 뛰어나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무당을 또 찾아갔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언을 해준 사람이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그 공장 지금 나랑 같이 한 번만 다시 가보자. 그래서 공장 근처까지 다시 무당하고 싹 갔더니 무당이 손을 막 떨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떠는 거 있죠. 네. 오들오들 떨면서 공장을 진짜로 막 뭔가 참으면서 이렇게 보더래요. 공장을 참으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됐으니까 차 돌려 빨리 돌려 하고 오호.
뭘 봤는데? 그랬더니, 돌려봐. 그래서 차 돌려서 멀어지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 벽돌 쌓아놓은 데 있지. 예. 저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저기야, 저기를 한번 봐봐, 한번. 저기 이상해. 이게 무당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안 그래도 본인이 며칠 전부터 꿈을 막 꾸는데 너무 꿈자리도 안 좋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같이 가서 좀 한번 조사를 해줄 수 없겠냐.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예. 경찰이 우리가 이미 다 조사를 했다. 거기에는 확인할 만한 서류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조금 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좀 가시자.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갔대요. 그 공장을. 네네. 경찰이랑 같이 공장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벽돌을 굽는 가마가 있거든요. 가마가 있고 그 가마 옆쪽에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그 무당이 벽돌 쪽을 얘기를 했으니까 예. 벽돌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벽돌밖에 없더래요. 그냥 벽돌만 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보고 가마 쪽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분도 잘은 모르는데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은 흙이나 아니면 돌 같은 걸 곱게 빻아서 이거를 이렇게 뭐 쟁여서 넣어서 굽나 봐요. 네. 옆에 이걸 빻아서 갈아주는 장치도 있고 가마도 있고 하는데 우연히 시선이 가마로 이렇게 향했는데 가마 모양이 이상하더래요. 벽돌 트레이를 싹 넣을 수 있는데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는데 벽돌 이런 돌 재질로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이 빵빵빵빵빵 뚫려 있어갖고 저기에 사람이 누우면 딱 맞겠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네. 딱 그걸 보는데 그리고 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쫙 소름이 돋더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앞에 들고 있는 벽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가마를 한번 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벽돌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경찰한테 부탁을 했대요. 죄송한데 혹시 벽돌에 사람 뼈 같은 거 들어가면 성분 검사하면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분이. 소름 끼쳐. 와. 그랬더니 경찰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방금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한번 의뢰를 해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를 듣더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옆에 이렇게 돌 같은 거 빻아주는 장치 안에 있는 먼지들 채취하고 벽돌 몇 개 랜덤하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성분 분석 의뢰를 보냈는데 이게 급하게 요청을 해도 며칠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분 분석이. 그렇죠. 그래갖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러고 사는데 그 사이에 경찰한테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친한 경찰. 네.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냐고. 네가 말한 그 사업가 잡혔다고. 어디서 잡혔냐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이 중고차를 판 중고차 매매 상사를 다 뒤졌대요. 네. 다 뒤졌는데 어디서 딱 잡혔냐면은 매매 상사 하나가 이 사람이 왔다 가고 한 2, 3일 안 돼가지고 사무실을 옮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문을 땄더라고요. 와.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으로 토낀 거 아니면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다음 날인가 가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그 사람 맞더래요. 맞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자기도 모르쇠를 일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는.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족하고 뭐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일관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들이 밝혀낸 게 없어진 사람들의 초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주소지들이 다 나오잖아요. 첫 주소지가 어딘지. 네. 다 똑같은 보육원 출신들이에요. 다. 없어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보육원 출신들인데 이 보육원에 가서 그럼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했는데 잡힌 이 사업가가 이 보육원에서 쉬운 얘기로 영업이사, 이 비슷한 이사 직급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에다 많이 돈도 내고 오랫동안 같이 이 보육원을 실제로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보육원의 특성상 나라에서 지원금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이런 거를 가운데서 많이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징역을 2년 살고 아예 그쪽에서 추방이 됐던 사람이더만요. 근데 애들하고 관계는 참 좋았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좀 물론 가운데 돈을 헤쳐먹긴 했지만 네. 애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래갖고 애들이 많이 믿고 따르고 반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였대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도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고만 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드디어. 예.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특정 지을 수는 없으나 뼈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예. 벽돌에서. 그리고 그 돌 같은 거 빻는 장치 내에서. 경찰이 그때부터 그 공장 일대를 수색을 시작을 했대요. 야. 혹시 시신이나 이렇게 그런 게 묻혀져 있는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나왔대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래 솔직히 이 공장을 내가 넘기려고는 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실제로 이 공장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장 주인도 사라졌어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 공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게 옛날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당시니까. 와.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닌 거였는데 일단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 선배 그분 생각으로는 나한테 다 떠넘기고 중국으로 그냥 가려고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밝혀지더래요. 이 사람이 그 사업하시는 분의 집을 갔을 땐 항상 1층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했는데 자기도 기억이 없더래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계단을 본 적이 없더래요. 근데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층에 수술방이 있더래요.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죠? 2층에는 수술방이 있고 그 집에서 차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벽돌 공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집에서 뭔가를 작업할 거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옮겨서 태워서 와. 아예 뼈를 갈아서 흙하고 반죽을 해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 천지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 선배의 생각이에요, 지금. 실제로 경찰이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네. 일단은 의료기기 위반법, 그 다음에 이런 대출 같은 거, 여신거래, 풍기문란하게 한 그런 죄, 사기죄, 이런 거밖에 물을 수가 없대요. 그 외에는 사실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지금처럼 CCTV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경찰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3년 받았대요. 예? 3년 받았고, 지금 그 사업가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와. 여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작 3년밖에 안 받았다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이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신출귀몰한 사업가 행세를 한 사기꾼. 왜냐면 있는 그대로는 그거였으니까. 자기가 행방불명이 된 사업장, 사업주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시대의 사기꾼에 대한 지역신문에 짤막한 기사가 실렸는데 사실은 이 기사 이면에는 물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와. 왜 그러냐면은 벽돌에서 사람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 2층에 수술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DNA고 뭐고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그러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3년 받고 그 사람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있지도 않은 모르는 단어였는데 사이코패스가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네. 소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다, 오늘 이야기. 저도 이거 얘기 와. 들으면은 그냥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그냥 무당 얘기 나오길래 귀신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 듣고 이건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 꼬마님 귀신 얘기도 맞긴 네. 맞아요. 왜냐면 그 무당이 봤던 거는 귀신이었을 테니까. 그쵸. 그 벽돌. 근데 와. 그 얘기는 해줬어요. 무당이 벽돌 얘기 안 해줬으면 그 벽돌하고 감아볼 생각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 예, 맞네요. 그 벽돌에 영가들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네요. 귀신 얘기도. 이야. 근데 더 충격인 건 그 용암 무당분이 네. 제가 이 얘기 듣고 한번 가서 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영빨 떨어져갖고 지금은 책 보고 전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책으로 사주 보듯이. 네, 지금은 와. 뭐가 안 보인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경악할 만한 진짜 지금 충격을 많이 먹은 이야기인데 저번에 이제 염전 이야기도 그랬지만 진짜 예. 숨막히게 이야기하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야, 너무 숨막히게 이야기하시니까 막 예. 심장이 쫄려요. 너무 아파요 지금.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진짜 언변은 이거다 이거. 진짜 아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동네 예, 꼬마님 진짜 오늘도 초레전드를 또 찍으셨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고 돌비님. 가요, 자고 가. 그냥 오늘은 자고 가세요, 그냥. 아니요, 저 주소 이전 하려고요. 전입신고 하세요, 저희 쪽으로. 네, 전입신고 하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 절차 같이 밟죠,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냥 너무 레전드고, 진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신보다는 몇천 배 무서워요. 솔직하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 공포 채널,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갱신을 또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와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우이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하우이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아마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달콤해요. 스윗해요. 이대로 안 가서 문제인데, 이대로 쭉 가면 좋을 텐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미쳐버리겠다, 또 이러실 것 같은데, 목소리 좀 안 좋게 하시는 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우이들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역시나 악령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여러분들, 무당 쪽에 있는 그런 일반 귀신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는 게, 그죠? 네, 맞아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대학교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추수감사절. 한국으로 치면은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도 동네가 다 조용해지고 상점들 다 문을 웬만하면 닫고, 즉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방학이기 때문에 예. 짐 가방을 들고 다 떠나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렇죠. 그래서 외롭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친한 미국 친구가 야, 나 우리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낼 텐데 시골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한테 미국에서 땡스기빙은 이렇게 보내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번 땡스기빙은 우리 가족이랑 보낼래? 라고 얘기를 해서 선뜻 고마워. 내 입장에서 너무 고맙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갈게 하고 가기로 했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가방을 챙겨서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를 픽업을 오셨고 저희를 픽업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지리상 어디쯤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예. 말씀드리자면은 뉴욕이 굉장히 주가 큰데 뉴욕에서도 저희가 흔히 아는 뉴욕시티 이런 곳이 아닌 뉴욕에도 시골이 있어요. 엄청 큰 주기 때문에 예. 보통 대학교들이 시골에 많은데 그 시골 안에서도 더 한 2시간은 들어가는 동네들이 잘 안 보여요. 산으로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인적이 드문 그런 동네에서 이 친구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저희가 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저는 제 친구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고 그 친구 가족 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네 어머니, 아버지, 위로 형, 누나, 밑에 남동생 둘 이렇게 5명이에요. 오. 우선 첫날 집을 밖에서 봤는데 뭐 구조상 좀 이상했다, 음산했다, 막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저도 많았지만 다른 분도 많으셨는데 예.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가정집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물론 흔히 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산속에 있는 통나무 집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나쁜 느낌이 없어서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분 좋게 가방 내려놓고 친구랑 우리 거실에서 놀자. 그래서 친구가 야 그래 놀자. 우리 이번에 제대로 놀자 해가지고 거실에서 떠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친구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지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밤이 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기. 혹 나가게 된다면 무조건 용건이 있어야 되고 빨리 해결하고 들어오기.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솔직히 왜 그러지 싶었어요. 근데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갈 만한 게 집 주위에 그냥 정말 푸른 초원이고 그리고 막 숲이 우거져 있어서 이웃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걸어서 한 10분은 걸어가야 될 정도로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집에서는 전혀 그거를 엄청나게 소리 크게 지르지 않는 이상 못 들을 정도로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막 숲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그래서 산짐승들도 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조심해라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분명히 야생 곰들도 많이 나올 거고 뭐 너구리도 솔직히 야생에서는 위험하니까 꼭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근데 그 얘기를 지키고 친구랑 첫날 밤은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집이 낡아서 그런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방에 불은 껐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실 때 예. 엄청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전혀 이상한 일 없이 넘어갔어요. 둘째 날이 됐을 때도 솔직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밤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이 잘 자는지 안 자는지 보시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닥을 걸어 다니실 때 나는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조금 신경이 곤두서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소리니까 굉장히 심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예.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낡아서 통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고 넘어갔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 좀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 셋째 날부터 제가 미국에도 5일장 같은 것처럼 거리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날이 따로 있어요.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장에 갔는데 미국이 전체가 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뉴욕의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뉴욕 지명을 보면 원주민 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갔던 그리고 친구가 사는 동네도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라서 친구랑 저랑 친구 부모님이랑 같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거리에서 그 원주민 분께서 드림캐쳐라는 거를 액세서리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친구한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너무 이쁘다 했더니 이거 드림캐쳐야 좋은 꿈만 들어오고 나쁜 꿈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래? 나도 구매하고 싶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원주민 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는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줄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괜찮아요. 저 돈 지불할게요. 했더니 아니 그냥 가져가. 그래서 아니 왜요? 했더니 너는 정말 맑아. 약간 이런 서툰 말투를 말씀하신데 너는 맑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너를 탐낼 거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예. 계속 네 눈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갖고 있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일까? 솔직히 속으로는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럼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솔직히 좀 되게 찝찝했어요. 공짜로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을 먹고 왁작지껄 막 다들 대화를 하고 수다 떨고 오랜만에 방학이니까 즐겁게 얘기를 하는 사이에 저는 소화를 시키려고 항상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 잠깐 산책하고 올게 했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괜찮아. 단 이 집 주위에만 돌고 웬만하면은 10분에서 15분 내로 들어와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절대 저 숲 사이로 가지 마라. 왜냐면 참짐승이 나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서 집 주위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책을 하면서 정말 전방 한 100m 정도 앞까지 정말 그냥 푸른 초원이고 그 끝에 숲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시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설마 내가 산짐승 하나 못 피하겠어 못 잡겠어 라는 마음에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제가 그 숲 쪽으로 더 보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울링이라고 하나요? 하울링. 예. 하울링. 그러니까 맞아요. 늑대가 아우 그러잖아요. 아우.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 늑대예요. 네.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 계속 들리길래 이거 삼징스 있나 보다. 진짜 늑대 있나 보다.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집 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잠갔어요. 친구한테 야 밖에 늑대 있나 봐. 하울링 소리 들렸더니 친구가 근처에 저수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생선 중에 하울링을 하는 생선이 있대요. 예? 그건 저도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거야. 늑대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예. 이 시기를 보면요. 그 땡스기빙이 11월 말인데 미국은 12월 초중순 그때 기말고사를 보고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놀러만 온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친구랑 저랑 방에 들어가서 밤에 무슨 하울링 소리야. 그냥 빨리 올라가서 공부하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만 공부를 하고 다른 가족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아닌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고 있었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애들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잘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계신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그래서 이어폰을 꽂았어요. 친구도 이어폰을 꽂고. 근데 그 발자국 소리랑 그 삐그덕하는 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들어와서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고 자극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짜증이 나서 이러다가는 공부도 안 되고 어차피 이거는 정말 끝이다. 그냥 아침에 조용할 때 낮에 다들 막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걔네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삐그덕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고 딱 나가서 봤는데 거실 포함 집안 전체가 다 껌껌한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돌아다니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닫은 다음에 이상하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어머니 아버지 원래 매일 밤 이렇게 돌아다니셔? 애들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시려고 했더니 야 우리가 무슨 애냐? 형 누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대학생이고 내 동생도 고등학생이야. 뭐하러 잘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걸 확인을 해 맨날 밤. 오. 첫날 밤부터 막 발자국 소리 나고 막 시끄러웠잖아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런 적이 없어 그러는 거야. 그냥 밤에 누가 돌아다녀서 그런가 보지 뭐. 근데 딱 정말 시간에 맞춰서 소리가 작게 들리고 크게 들리는 것까지 다 따지면 동선도 파악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다정하지 않아. 알았어.
그래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아니면 진짜 그냥 가족 중에 한 명이 왔다 갔다 한 걸 수도 있겠지 우연치 않게 해서 잤어요. 그 다음날 낮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젯밤에 그 발자국 소리 난 게 너무나 뇌에 딱 꽂혀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골똘히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설친 것도 있고 바로 침대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 주위에 있는 숲 있잖아요. 숲 사이를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어요. 예.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막 이렇게 쫓아오는 꿈이었어요. 그러다 너무 소름 끼쳐서 훅 하고 이렇게 놀래서 일어났는데 바로 제 옆에 막내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었어요. 중학생 이제 막내가 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제 옆에 서 있더니 제가 놀래가지고 어이 뭐해? 왜? 그랬더니 위들 형 나랑 놀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 놀자. 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아, 그래?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부메랑 같은 걸로 막 던지고 받고 하고 있는데 대뜸 저한테 놀다가 하는 말이 아까 악몽 꿨어?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악몽 꿨어.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까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가. 그러니까 누가? 제가.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봐가지고 걔가? 오. 제가 그래서 누구? 하고 손가락 가르치는 데를 봤는데 저희 방에 있는 창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걔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게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 친구가? 네 친구가 왜? 하고 정말 창문을 뚫어져라 봤는데 검은 실루엣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설마 아니겠지. 에이 단순히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겠지. 그래서 걔가 누군데 했더니 말하지 말래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소름이 끼친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걔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걔가 누구냐고? 너한테 말하지 말래 하고 그냥 딱 일어서가지고 가면은 귀신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되게 무섭네. 솔직히 너무 찝찝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친구가 부모님이랑 어디 갔기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친구가 마침 부모님이랑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 진짜 욕처럼 들으면 안 돼?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니네 막내 동생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그래.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왜? 제가 좀 장난기가 심해서. 그지? 장난기 심한 거지? 아니 아까 나한테 막 귀신이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하길래 아니야 그냥 너를 처음 보기 때문에 장난을 하려고 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하고 그날 저녁을 먹고 저희 방에 올라가서 예. 다시 마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희 책상이 있는데 앞에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초원 마당이 보이고 숲이 보이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냥 답답해서 창문 밖을 한번 일끔 이렇게 보고 다시 공부를 하려는데 이렇게 창문 밖을 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니까 누군지는 안 보이고 바로 나무 옆에 숲이랑 가까운 쪽에 제가 봐서 한 50m에서 80m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야 저거 봐봐 했더니 친구가 응? 뭐가? 저거 보라고 저 실루엣 봐봐 그랬더니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저기 똑바로 봐 하고 제가 창문을 가리치면서 막 창문을 쳐가면서 저거 똑바로 봐 저거 뭐 서 있잖아.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봤어?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사람의 얼굴이 저를 째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오. 남자였어요. 사람 형체고. 네, 사람이에요. 어딘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의 얼굴이랑 몸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꿈에서 확 깼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반대편 침대에 있었던 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괜찮아? 왜 그래? 그냥 아니야 괜찮아 나 잠깐 물 좀 마시러 내려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내려갔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거실 옆에 부엌이 있는데 거실을 지나가야 돼요. 부엌으로 가려면. 예. 거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TV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고 친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을 걸고 가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 한 잔 마실게요라고 얘기하는 거 생뚱맞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딱 거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TV를 딱 끄시더니 너 지금 어디 가? 오호. 그래서 네, 저 부엌에 물 마시러 가요. 근데 어머니가 평상시와 굉장히 다르게 가만히 저를 째려보시더니 정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저를 째려보시고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시더니 Get out! 이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네. 갑자기 소리를 박박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Get out!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뭐지? 했더니 오케이. sorry? 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탕 닫고 혹 하는 순간 또 꿈에서 깬 거예요. 뭐야? 이게 반복적인 거였던 거예요. 꿈이 반복적으로. 제가 일어나 보니까 아침인데 제가 정말 식은땀 때문에 온몸이 다 젖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가족이. 대학생은 일주일 쉬지만 걔네들은 하루밖에 안 쉬기 때문에 다른 날은 얘네 학교 가야 되니까 없었고 네. 부모님이랑 제 친구는 다른 주에서 또 오는 첫째 누나를 데리러 가기 때문에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미국 영화를 보시면은 가끔씩 보셨을 텐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초원에 아무것도 없는 풀밭에 덩그라니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오래된 집 한 채랑 그 옆에 약간 마구간처럼 생긴 거 하나? 이 세팅 자체가 도시에서 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 신기하면서도 영화에서 보면 꼭 그런 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낮에 봐도 좀 꺼름칙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특히 어제 그런 꿈을 꾸고 난 상태니까 솔직히 굉장히 집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와서 구름 과자를 정말 계속 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집에 올 때까지. 예. 그게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난 담배만 피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랑 다른 주에 사는 자기 친누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친누나의 이미지가 첫날부터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냐면 정말 가족 모두랑 티격태격 싸우더라고요. 오자마자 누나한테 저 누구누구 친구인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너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성격이 좀 원래 더러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내가 이번 땡스기빙만큼은 여기 안 오려고 가족들 해외여행 가게 돈 다 모아놨는데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왜 이 집에 돌아와야 돼? 난 이 집이 너무 싫어 그런 거예요. 와.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아무도 날 안 믿어. 나만 바보 취급해. 나는 이 집이 정말 귀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봐. 나만 본다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나왔는데. 그래서 역시 내가 느낀 거나 보기 시작한 거나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보기 시작한 게 이게 그냥 본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나 그러면 누나는 지금도 봐요? 그랬더니 아니 나 그런 거 더 이상 안 봐.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군요. 그랬더니 그거는 나 얘기하기 싫어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뭐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어요. 예. 근데 누나가 온 날 밤도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배그라는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좁혀오죠. 예. 자기장이 좁혀올 때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지만 자기장 밖에 있으면은 계속 피가 닳아서 죽는 것처럼 그 집안에 있으면은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근데 꼭 밖에 나가 산책할 때쯤만 되면은 뭔가 자기장이 이렇게 밀려와서 저희를 조이듯 답답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시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참 나랑은 그닥 맞진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냥 빨리 산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산책을 한 다음에 안에서 오랜만에 누나도 왔다. 며칠 후면은 형도 올 거고 동생도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모였다. 아니 그냥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밖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 있으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들어갔어요. 왁작지껄하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그랬어 맞아 하고 막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뚝 말을 다 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그대로 가만히 무표정인 상태에서 제 친구 포함 친구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다 딱 무표정인 상태에서 말을 딱 멈추고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왜요? 미국 사람들 되게 농담 잘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가만 보면. 그래서 그렇죠. 미드 같은 거 봐도 그러죠. 예. 네, 미국 같은 거 보면 정말 심한 농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이거 농담인가? 내가 장난인가? 몰카겠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냥 멀뚱멀뚱히 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So, who are you? 그러는 거야. 제가 에이, don't do that. 한국 사람한테 그거 안 통해. 재미없어. It's not fun. Don't do it. 막 그랬더니 Who are you? 갑자기 걔네 어머니가 미소가 아니라 썩소를 날리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약간 불쌍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투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것처럼 이러는 거여서 아니 지금 이 시츄에이션은 뭔가 했는데 누나가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누나도 빙이 됐나? 근데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나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나한테 이게 끌려갔어요. 누나한테 끌려가서 지하실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저를 집어넣고 누나도 본인도 들어온 다음에 문을 탁 닫더니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헛건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정신 차려. 너 표정만 봐도 내가 어렸을 때 내 표정이랑 똑같아. 소름 돋아. 와. 그래서 누나 그게 뭐예요? 나 진짜 너무 무서워요 했더니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럴 때는 그 누구도 나 도와주지 않았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너 홀리면 안 돼. 홀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네 고마워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말했잖아. 이 집안에는 귀신이 득실하다고. 예. 뭘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왜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니까 이지용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럼 누가 빙의가 된 거고 누가 홀린 거 했더니 네가 홀린 거야. 그런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 알고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가족들은 그냥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쇼파에 앉자마자 제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멀뚱멀뚱 걔네 엄마를 보더래요. 반대구나. 멀뚱멀뚱 제 친구를 보더래요. 예, 반대인 거죠. 예.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친구 갑자기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뚫어지게 무표정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는 친구네 어머니를 그렇게 봤으니 친구네 어머니가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지하실에서 나오자마자 누나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위들한테 이거 보여줬다. 너무 재밌었어. 나와 그러는 거예요. 위드라 괜찮지? 그랬더니 네. 너무 잘 위기를 넘겨줘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위드라 여기 와서 빨리 과일 먹자. 야 케이크도 먹어. 야 너무 재밌다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홀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 집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딱 그 생각 하나만 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대화에 또 참여를 하고 정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시간이 자정이 넘기 시작하면서 애들은 다 들어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가고 얘들아 이제 웬만하면은 방에 들어서 쉬도록 해.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솔직히 대학생이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고 많은 걸 즐기고 싶을 때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친구랑
저희 방에 올라가서 불 끄고 둘이 같은 침대에서 얘기를 했어. 야, 내가 무서운 얘기랑 하나를 할게.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예. 제가 굳이 얘기하지 마. 나 오늘 솔직히 무서운 얘기 들을 기분 아니야. 우리 다른 거 하자. 아니야. 정말 재밌어. 들어봐.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래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제 친구가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봐.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바로. 그래서 뭔 소리야. 정신 차리라니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위디 wake up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들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괜찮아. 너 빨리 얘기해. 너 무슨 얘기한다며?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너 올라가서 잔다며. 근데 계속 네가 끙끙대니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같이 올라왔잖아. 네. 난 너랑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저는 네. 분명히 제 친구랑 올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잘하고 했으니까 다 소등하고 너 내 옆에서 방금 누워있지 않았어 나랑 같이. 했더니 와 너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방금 나랑 같이 대화한 사람 누구지? 제 친구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나 무서워 이제. 그냥 아니 나 근데 진짜 무서워. 방금 너랑 나랑 같이 누워있었어. 그랬더니 남자끼리 왜 누워? 난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예. 너가 나한테 무서운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무서운 얘기는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야 너 정신 차려라. 아무튼 내려와서 놀래? 아니면 너 계속 잘래? 나 지금 혼자 있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있자. 나도 같이 내려가서 있을게. 근데 그러긴 너무 피곤하니까 너 그냥 방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냐? 나랑 같이 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알았어. 나 밑에 내려가서 정리하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올게.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갔다 와. 하고 걔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옷장 문이 열리면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옷장에서. 예. 근데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산짐승처럼 생긴 사람같이 생긴 반인반수 같은 모습의 실루엣이 조심히 나오더라고요 옷장에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저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그런 시골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거 동물이다, 잘못 들어왔나 보다 창문 통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한테. 저는 저 짐승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돌비야 라고 할게. 돌비야 막 소리 엄청 지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 짐승이 갑자기 훅 하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짐승 맞다. 저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데 저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돌비야 하는데 돌비가 막 올라온 거야. 왜 무슨 일 했더니 야 조심해. 지금 옷장에 동물 있어 안에. 그랬더니 아니? 동물? 조심해. 방금 나오려고 하는 거 내가 실루엣에서 봤거든? 어두운데도 난 분명히 봤어. 저거 다시 들어갔더라고. 저기 분명히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어떡하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위들아, 네가 그럼 옷장 양쪽 문을 꽉 막고 있어. 못 나오게. 그럼 내가 아빠랑 망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열라고 하면 열어서 이렇게 잡을게. 알았어.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가가지고 옷장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빠 하고 내려와 있는데 그 옷장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다시 노크 소리가 나더니 나야 위드라 나야 열어봐 나 돌비야 이러는 거야. 그 옷장 안에서 위드라 열어봐 나야 이러는 거야. 뭐야? 그 제가 안 열고 무서우니까 돌비가 분명히 제 눈앞에서는 밖에 나간 게 봤어요. 돌비야 빨리 와. 이상한 소리 들려 빨리 와 하는데 돌비가 아니나 다를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정말 조용히 옷장 문이 여니까 돌비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더니 너 나 왜 옷장에 가뒀어? 뭐야 이거. 미치겠다. 그래서 난 너 옷장에 가둔 적이 없는데 했더니 네가 나보고 옷장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미안해, 돌비야. 난 진짜 그런 적이 없어. 나 억울해. 했더니 너가 나보고 들어가라고 해서 난 진짜 그냥 들어간 것 뿐인데 왜 맞고 난리야? 못 나오게? 그래서 아, 그건 나도 몰라. 나 진짜 아니야. 했더니 너 진짜 이상하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심정 울고 싶은데 울 수 없고 멘붕이 와서 정말 그냥 주저앉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이 좀 복받쳐 오르긴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죽고 싶고 짜증나고 내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어쩔 수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친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침대에 터벅터벅 가서 제가 자던 침대에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이상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너무 속이 타니까 물을 마시고 내려갔는데 누나가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나, 나 어제 일어난 일들이 어디부터 사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이고 어디부터 환상이고 어디부터 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미안해. 근데 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일인데 나도 딱 그 심정이었어. 예. 누나가 알고 보니까 그 집을 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엄마 아빠 저 독립할게요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한밤중에 뛰쳐나갔대요. 그냥 도망치신 거구나. 네, 그냥 도망치신 거래요. 엄마 아빠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네들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싫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난 언제든지 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이 집만 아니면 된다. 난 우선 이 집을 떠나는 게 목적이고 떠나 있을 테니 내가 그립고 내가 보고 싶으면 날 찾아와라. 하지만 난 절대 그 집에 안 돌아간다. 그냥 이러고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누나 그러면 제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누나는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너 진짜 알고 싶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알고 싶어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짐승 같은 것도 막 눈에 보이고요. 피투성이 된 사람도 보이고요. 뭐 실루엣도 보이고요. 나 진짜 공포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어제 너는 거실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어. 우리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피곤해서 하품을 하면서 너랑 내 동생이랑 너네 방에 들어가서 잤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네 둘 다 코를 엄청 골았다. 들어가자마자. 누나 그거 아시죠? 난 잔 적이 없고요. 예. 제 기억에는 저는 거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어요. 했더니 응 알아. 그래서 누나 그거 어떻게 알아? 했더니 그 누나 말로는 제가 홀릴 때마다 몸이 딱딱하게 굳고 눈이 훅 뒤집힌대요. 아.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데 누나는 그게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날 도착한 날부터 누나는 제가 그거를 보고 느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쟤는 분명히 이 집 안에서 뭔가 홀릴 것 같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야. 내가 누나라도 이렇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근데 고마운 건 둘째치고 이상하다. 왜 우리 가족 그 누구한테도 이런 일이 없었고 손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이런 일이 있지? 혹시 너 왜 그런지 알아? 너는 원래 그렇게 잘 어울려나? 네, 제가 좀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하고 귀신을 좀 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이 정도로 심하진 않는데 하고 그 누나가 갑자기 너 혹시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적 있어? 아이고야. 여기 오기 전에 아니 여기 와서 그래서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했더니 진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건 꺼내더니 드림캐쳐를 손에 쥐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림캐쳐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시장에 나가서 받은 거고 너는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예 받았어요 공짜로. 그랬더니 그거 지금 나가서 당장 버리고 와. 그거 태워. 그래서 드림캐쳐를 왜 태워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땐 드림캐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추측이에요 누나. 그건 아니에요. 했더니 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받고 나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너도 이걸 받았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가 원인은 모르지만 그런 걸 추측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버린다고 해놓고 나서 제가 그거를 안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사실은 제 방 안에도 지금도 있긴 한데 물론 제가 조그만한 장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예? 함부로 못 만지게 아무도.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언젠간 제가 살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혹시나 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원인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은 땡스기빙 날이어서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거나 저를 방해하거나 힘들게 할 만한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잘 넘어가고 그냥 조용히 돌아와서 다음에는 절대 그 친구 집에 안 갔지만 지금도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 집안에 있었던 일을 정말 세세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다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미스테리고 굉장히 소름 끼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누나가 어렸을 때 제가 꿨던 꿈 중에서 아까 숲속을 다녔는데 길을 잃고 잠에서 일어났는데 피투성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나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놀려고 나갔다가 어딘가에 이끌려서 그냥 너무 궁금해서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 숲 쪽으로 그 나무들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길을 잃었대요 한번.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누나의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근데 누나도 그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누나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걸 본 적이 있대요. 놀래가지고 누나도 엄청 막 울면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막 집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살려줘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검은 실루엣도 봤고 기이하게 생긴 반인 반수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형체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그거를 숲속에서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리고 누나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원주민들이 역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한을 가지고 그러한 저주 아닌 저주를 땅에다가 붓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뉴욕 땅에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경우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랑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좀 기이하고 끔찍했던 그리고 이해가 안 가고 답답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니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도대체 진짜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누가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맞아요. 그 증세가 가장 심했고 홀리기 시작했던 때가 그 누나가 왔을 때부터라서 그거랑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저도 굉장히 많이 맨 처음엔 헷갈렸었어요. 이렇게 홀리는 거고 그리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듯한 이야기가 미들님의 이야기에만 나와요. 대부분. 왜 특화가 되어 있으세요? 이분은 진짜 옛날부터 그 하자 있는 집부터 이런 게 시작이 되었죠. 그죠? 하자 있는 집이 심했죠. 정말 심했죠. 그런데 왜 그 누님분은 안 네. 버렸을까요? 그 드림캐쳐를?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누나도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했었던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그냥 태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봤을 때 누나 그거를 나보고 태우라 하면서 보니까 왜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침 지금도 아직 그 드림캐쳐 갖고 있는 거 보면서 같은 이유이지 않나 싶은 거죠. 와, 근데 여기서는 어머님이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전화를 안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미스테리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긴 했네요.
위딜님 역시나 프로 홀림러긴 하지만 또 이런 사연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와,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게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고 누가 진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또 홀린 건 아닐까? 이게 또 꿈이 아닐까? 근데 또 진짜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진짜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같이 홀릴 것 같은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